자, 페이지 529페이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자, 다시 한번요. 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거를 양도차익이라 하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이라 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있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양도세 과세 대상을 외우는 건 이제 세율의 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6에서 42%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자, 미등기가 되면 70%, 1년이 미만이 되면 50%, 2년 미만이 되면 40%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뭐가 되어야 되고, 등기가 되어야 되고 2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그럼들 여러분들이 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 등을 세금을 조금 내고 싶어. 그러면 최소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고 최소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2년은 보유해야 돼.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2년은 보유해야지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기타 자산일 때는 6에서 42%예요. 강조하지만 이때는 등기 불문, 보유기간 불문이에요.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세율 뭐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잖아요. 그죠?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과표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인데, 자,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우리 책이에요. 529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곱하기 1200만 원이니까 세율이 6%니까 6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과표가 2000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72만 원 플러스
플러스 1200만원 초과 금액이 15%잖아요. 즉 800만원에 15%지 않습니까? 그럼 192만원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기가 왜 72만원이겠어요? 이거 72만원 이유는 1200만원까지는 6%니까 이게 72만원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표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난다고요. 근데 과표는 2배 늘어나지만 세금은 지금 3배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과표가 올라가는 비율보다 세액이 올라가는 더 비율이 커. 이런 세율을 우리는 누진세율이라 했잖아요. 누진세율. 그래서 이런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한다? 누진세율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를 볼래요? 미등기 볼까요? 미등기. 자, 다시 한번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인데 과표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요. 자, 근데 세율이 70%다. 미등기 세율이다 보면 자, 과표가 1000만원이면 70%면 얘가 700이 되겠고요. 과표가 2000이다 라고 한다면 70% 하면 이거는 1400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과표가 몇 배 뛰니까 2배 뛰니까 세액도 2배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표가 올라가는 비율만큼은 세율이 똑같아. 맞죠?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이런 세율을 비례세율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율, 즉 미등기다, 1년 미만이다, 2년 미만이다, 이런 세율을 우리는 비례세율. 그러니까 양도세는 원칙은 누진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비례세율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거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페이지 530페이지 보실래요?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인데 미등기 양도자산은 몇 프로? 70%. 등기된 양도자산 주택 및 조합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2년 미만은 60%.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6에서 45%. 자,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기본 세율이 20%를 더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은 30% 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외울 거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래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번 시간에는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11월달 12월달 공부하셨던 분들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취득세 세율만 꼭 외우고 계세요. 취득세 세율만 외우고 계시고 장기부유 특별공제 계산한 과정만 조금 이해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시 제 요약집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보세요.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가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이 있고 2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자,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세율을 기본으로 하세요. 이 세율을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자, 양도세 중과세가 되는 건데
자, 미등기 양도는요. 첫 번째 불리게 뭐가 있냐면 얘 안 돼요. 장특. 얘 안 돼요. 얘 안 돼요. 비사업용 토지 가능해요. 근데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핵심. 조정 대상 지역 내 자주택자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기본 공제예요. 미등기 안 돼요. 하지만 다 돼요. 기본 공제는 미등기만 빼놓고 다 돼요. 아셨죠?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율이야. 중요한 게 세율인데 미등기양도 70%예요. 1세대 3주택 얘는 자 36%에서 최대 72%까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몇 퍼센트 업이에요?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2주택이에요. 26에서 62%. 원래 6에서 42%잖아요. 6에서 42%인데 이거 몇 프로 업한 거예요? 아, 엄청 높은 거죠. 세율이 72%, 62%. 아이고, 이건 장난도 아닌 거죠. 세금이 상당히 세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도 역시 아이고, 쏘리. 7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헷갈려. 42%가 아니라 45%까지. 네? 42%까지가 아니라 45%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42%가 최고였는데 45%까지. 한 75%, 여기도 75%, 65% 아셨죠?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5%. 얘는 10% 업을 한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주택 및 입주권 또는 분양권입니다. 자, 당연히 자 보세요. 그래서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페이지 어디에요? 530페이지 보시면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70%, 60%, 6에서 45%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 및 입주권은 1년 미만은 몇 프로? 60%, 2년 미만은 50%, 6에서 45%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60%, 70%, 60%, 70%, 60% 이렇게 된다. 아이고, 쏘리. 70%, 60%죠. 이렇게. 자, 그런데 분양권일 때는 무조건 1년 미만 보유. 무조건 70%고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 이렇게 된다. 그림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딱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게 다 끝이지 뭐. 이게 다 한 거다. 양도세 세율도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 이 입주권이 뭐고 분양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뭐냐는 것인데 입주권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분양권은 동호수가 정해져 있고 뭐 이렇게 예전에 했지만 올해 세법에서는 딱 정해졌어. 입주권은요 여러분들 문서화된 서식의 어떤 권리가 아니고요. 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합원이야, 조합원.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를 이걸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위야. 입주권은 지위라고. 아셨죠? 근데 이에 비해서 분양권은요.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권리예요. 그러니까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권리를 우리는 분양권이라 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우리는 입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늘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금 우리 기초 입문서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외역집 나오면 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할지 안 할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자, 세율 어렵거든요. 세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양도세 세율을 외워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 그냥 외워야 된다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 수준까지만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막 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 입문서는 12월 딱 한 번 보고 말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1월 달부터 그때 본 교재로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세요. 하셨죠? 지금은 필요 없어.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자 그때 자연스럽게 다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너무 뭐라고 드릴까? 그러니까 조급함 갖지 마시고 아직 장기간 레이스를 해야 돼요. 장기간 레이스 해야 되니까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취득세 세율 정도,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방식 그런 거 정도만 딱 올해는 11월 12월 때는 그 두 가지 정도만 딱 기억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예요. 회원들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부 제도잖아요.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 제도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옛날에는요 양도세가 정부 부과제도였었어요. 옛날에 정부 부과제도였던 세목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지나면서 이제 신고납부로 양도세도 신고납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양도세 신고납부인데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세는요 예정 신고납부가 있고요. 확정 신고납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확정 신고납부를 한번 보고 오면 페이지 353페이지, 533페이지예요. 533페이지 보시면 확정 신고납부는요. 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의 과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과세 기간 종료일을 원칙적인 소득세 성립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년치에 대한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이거를 우리는 소득세의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 5월 31일 아셨죠? 확정신고 납부 기간,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니은번 여러분들 533페이지부터 볼래요. 533페이지 니은번 보시면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과표가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해달라라는 거예요. 신고는 아셨죠? 그 정도 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정신고 납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양도세 소득세는 커요 작아요? 금액이 보통 냈다면 양도세는요 최소 냈다면 몇 천만 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세금을 내년 5월달 가서 신고하라고 한다면
그 돈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인데 이런 미리미리 좀 신고 납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과태 대상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아까 소득별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페이지 531페이지 넘어올게요. 532페이지 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일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입에서 주식일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단기의 말부터 2월 내에 해야 돼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파생 상품은 제외라고 했으니까 파생 상품은 예정신고 납부 제도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양도일이 6월 30일인 거하고 7월 1일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에서부터 2개월 이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때는 8월 31일이죠. 이때는 9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양도한 달 빼. 양도한 달이 6월 달이면 초일이던 중순이건 말일이던 관계없이 6월 달 빼. 6월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7월 달에 양도했으면 7월 며칠인 거 중요하잖아. 그냥 7월 달 빼. 7월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 조문에다 쓸 때 양도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서부터 2개월 이내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 실무적으로는 양도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답답하다, 뭐 답답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양도세 신고할 때 보면 잔금 날짜를 꼭 말일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잔금 날짜 보면 뭐 6월 말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요. 6월 말로 하는 것보단 7월 1일로 하는 게 세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성질 급하신 분은 이거 어차피 내야 될 세금 빨리 내고 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보통 평범한 상태로 봤을 때는 세금 좀 늦게 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세금 조금이나마 늦게 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게 낫다? 양도 날짜를 말일로 잡는 것보다는 초일로 잡는 게 한 달, 6월 30일 양도하는 거고 7월 1일 양도하는 거하고 납부 기간이 한 달이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거 양도 날짜는 말일로 잡는 것보다는 그 다음 초일로 잡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뭐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냥 여유가 좀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주식은요.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거든요. 근데 그 빈번한 거래의 주식을 매달 신고하는 건 옳지 않지. 그래서 주식일 때는 반기부터 반기가 뭐예요? 1, 2, 3, 4, 5, 6이 하나의 1번 맞죠. 7, 8, 9, 10, 11, 12가 후반기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아셨죠? 그래서 단기별로 하니까 반기별로 빼고 그 다음 달, 다음 달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6월 달이니까 전반기니까 8월 30일까지 맞고. 하지만 7월 달에 양도했으면 7월 달은 후반기 초이잖아요. 그렇죠? 후반기니까 12월 달 속하는 달의 말부터 이건 언제가 된다? 익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 정도 뭐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원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소득세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것까지만 한번 좀 해보세요. 이거 소득세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1월 1일서부터 저기도 적어놨지만 12월 31일까지를 이거를 소득세 과세 기간이라고 하고, 이 소득세의 원칙적인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 했었잖아요. 과세 기간 종료일을 무슨 시기로 하고 성립 시기로 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뭐 하면 된다?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6월 15일 날 양도했어요. 그러면 6월 15일 날 양도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니까 8월 30일까지 맞죠? 이때까지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 끝나기 전에 납부해야 되거든요. 내년 5월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성립시켜야 되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립시기를 언제로 적하는가? 이때는 양도일이 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성립시기로 합니다. 이때가 성립시기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고 나서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좀 속하면 이거를, 아이고 너무 어렵겠나?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득세는 내년 신고 납부하려면 올해 말에 성립해야 돼. 근데 과세 기간 중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세 기간 중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미리 성립을 시켜야 되지. 성립이 돼야지 납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원래는 과세 기간 끝나는 종료일이 성립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납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성립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양도일을 성립시키라는 게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성립시키로 해서 그로부터 2개월 내에 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모르시면 그냥 건너가도 돼. 필요 없어. 됐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조금 해석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디귿번 한번 볼래요? 디귿번을 보시면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다. 자, 근데 부담부 증여의 시에는 2개월을 3개월로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담부 증여. 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담부 증여는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채무를 또 아는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채무를 또 아는 조건을 주는 거야. 그래서 시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라고 한다면 시가가 5억이고 채무 3억이에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수 증여분이 있고,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순수 증여분이 있고 채무 감소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 증여분은 2억이고 채무 감소분은 3억이에요. 그래서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내고? 증여세.
이때는 을이 냅니다. 수중자가. 채무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갑이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부터 3월이었어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월이었거든요. 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제 해보니까요. 이게 그게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와 맞춰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 3개월이고 양도세는 2개월이다 보니까 증여세에 초점 맞춰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무신고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양도세가 기한 후 신고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실무적으로 그런 게. 그래서 양도세가 좀 큽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20%예요. 한 달 내에 해도 50%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세금이, 가산되는 세금이 너무나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양도세의 경우는 2개월이지만 이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와 함께 신고한 양도세만큼은 이거를 3개월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납세자를 고려한, 원래는 2개월이지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만큼은 3개월로 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가 아니라 의뢰 취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의뢰 취득세는, 자, 취득가액은 얼마죠? 취득가액은 5억. 뭐를 포함한다? 취득가액 채무인색을 포함하죠? 이렇게. 그래서 세율은 어떻게 써요? 세율은 2억에 대해서는 3.5%. 왜요? 이거 증여취득이니까.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4%. 왜요? 이거 유상취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지?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그냥 60일 이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증여세는 3월이고요. 취득세는 그냥 60일이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면, 자, 어떻게 돼? 자, 보세요. 만약에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었잖아요. 그죠? 증여세는 지금처럼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요, 얘는 상동이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17일부터 그냥 60일 이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게 바꿔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 증여세나 양도세, 그 무상취득이든 유상취득이든 증여취득이든 유상취득이든 관계없이 60일. 상속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60일이다. 상속일 때만 6개월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는 시험에 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양도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취득세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뭐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번 시간에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좀 아쉬운 게 우리 지금 이 입문서가 아시겠지만 이제는 입문서는 공부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취득세 세율만 다시 한번 꼭 강조해서 제가 외우라고 한 겁니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과표가 없거나 결손이 발생 시에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즉 납부세액이 없어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셨죠?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있어야 되겠죠? 기억나시죠?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등일 때는 4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신고 납부기한이라고 했을 때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제가 고지서가 나와야 되겠죠? 고지서가 나올 때는 이거 첫 번째 무슨 가산세? 일별 가산세. 그래서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그죠? 자, 고지서에 의한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그렇다면 두 번째 이거 3% 가산세죠. 그죠? 기억나시죠? 가산세 계속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납부가 됐어. 그렇다면 이때는 다시 이때도 힘들어. 일별 가산세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다. 그런데 고지서에 의한 고지서 납부기한의 정가 후 일별 가산세는 자, 몇 년 초과할 수 없고 5년 초과할 수 없죠. 지방세에서는 60개월 초과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난 후 이때는 지방세는 30만 원이 돼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또 또 다음에 조세 총론할 때 또 할 거니까 또 요거 정도도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산세가 532페이지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 책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기 뭐지? 나머지 것들 다 나와 있는데 굳이 토지거래,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한번 배우고 나서 배우면 더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넘어갈게. 이렇게만 공부하셔도 되겠고. 자, 물납과 분할납부 여러분들 페이지 534페이지 가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분할납부를 지금까지 뭐를 배웠냐면 재산세 분할납부 배웠고요. 종부세 분할납부 배웠고요.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요. 250만원 초과예요. 250만원 초과예요. 양도세는 1000만원 초과예요. 그랬을 때 분납 기간은 재산세는 2개월이고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얘는 2개월이에요. 그럼 분납 방법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는 우리 본 수업 가서 공부를 다시 하겠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부가세 보시면 마지막 줄 534페이지 보시면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책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볼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교재가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가장 뭐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일회독이에요. 책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끝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문서는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지만 지금 이제 교재가 본 교재가 이제 발송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든 책은요 먼저 한 번을 엎어봐야 돼. 끝까지 한번 엎어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특히 1회독은 1월달 2월달에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돼요. 근데 6권의 책을 여러분들 어떻게 2달 만에 다 봐요? 한 권의 책도 못 보죠. 그러니까는 이 1회독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의 어떤 목적, 공부의 방법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한 번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나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고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쳐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월달, 2월달 강의는 내가 그냥 이 책을 한번 보는 것으로 족하겠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공부가 되고 1회독 다음에 이제 다독이죠. 다독이 아니라 이제 심층 학습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 1회독이 우선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끝까지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성문 종합 영어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왜 그러지 못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너무 그냥 자세히 하고 너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하려다 보니까 지쳐서 끝까지 그 책을 못 보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입문서는 아니지만 본 교재가 나오면 그 본 교재는 최소 정말 최소 10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10번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 번을 끝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아셨죠? 이렇게 그런 공부 방법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실전에 다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 12월 달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 그다음에 제 요약집하고 같이 또는 뭐 제 요약된 자료를 또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달, 12월 달 강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